하이, 한량입니다. 7월 3주차 한량존입니다. 지난주에는 나스닥 상승과 함께 국내 지수도 같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에 처음으로 출몰해서 팬데믹이 일어나는 시간 동안 코로나 관련주들의 엄청난 상승,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 전쟁 관련 종목들의 엄청난 상승을 기억하시나요? 전에 없던 새로운 재료의 시장은 아주 크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재료의 힘이 약해지고 관련 종목들의 힘도 약해지는 걸 매매하시면서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세계 경제의 지표가 되는 나스닥이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의 주된 재료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잖아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도 앞에서 말씀드린 코로나나 전쟁 관련주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늘 그래 왔듯이 엄청난 악재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공포와 악재로 작용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2022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지수를 하락시켰지만 이제는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에 투자자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을 만한 발언이 아닌 시점이 된 거죠. 처음이야 0.5포인트, 0.75포인트 올린다고 하면 공포감이 생기겠지만 이미 몇 번 당하다 보면 아, 그래, 이번에도 0.75포인트 올리는구나. 그래,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다. 차라리 올릴 만큼 빠르게 올리고 내리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세력들이 지금의 시장을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는 슬슬 바닥을 잡아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수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주 국내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몇 날 며칠을 주구장창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온 한 주였습니다. 언제 다시 팔고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수 위치상 충분히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지수 역배열 상태에서 20일, 60일, 120일 이평선들의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서 공간이 생긴 상태입니다. 보시면 주가가 지금 위치에서 20일 이평선 위로 돌파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60일 이평선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항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7월 13일 이번 주 수요일에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발표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0.75포인트를 인상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이미 몇 번 경험한 재료이기에 이전보다 더 큰 충격을 주지 못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표가 있고 나서 시장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만약 시장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수가 이전처럼 강하게 반등을 하기보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긴 박스권 장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하락을 멈추고 일정 구간의 바닥과 저항이 존재하는 박스권 장세만 유지돼도 주식 투자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인 시장이라 생각합니다. 바닥이 잡히고 긴 시간 동안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다가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 장세가 오지 않을까요? 7월 3주차 한량존 관심 종목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추세가 무너지고 큰 폭으로 하락한 역배열 상태라서 무슨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단기 시세를 주면서 치고 올라갈지 가늠하기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뽑기를 잘해야 하는데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갑자기 튀어오른 종목을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 한량존에 없는 새로운 종목들이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한다고 해도
그건 다음 주 한량존에 넣어주고 천천히 매매를 해도 충분히 매매할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주중에 새로운 재료로 급등한 종목에 조바심을 내면서 따라붙어 매매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윗꼬리가 엄청 많이 달리는 시장이잖아요. 충분히 지켜보고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종목인지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로노이는 신규 상장주로 바이오 관련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씩 꾸준히 찍히면서 계속 상승하는 종목이라서 유심히 지켜보려 합니다. 호난 테크놀로지는 AI 관련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장 첫날 하락 마감을 했지만 다음날 바로 상장 시초 가격 부근까지 가격을 돌려놓고 마감시킨 종목이라서 다음 주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금요일날 거래대금도 2천억 넘게 터진 종목이네요. 마지막으로 무상증자 재료 강세를 보이는 조광 ILI입니다. 무상증자 이외에도 3자 배정 유증까지 같이 진행하는 종목이네요. 무상증자 기준일이 15일이기 때문에 일정 잘 계산해서 매매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증 관련 종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로터스와 공구음원 이후에 무증 관련 테마가 형성되고 무증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옥션은 권리락이 발생하고 눌림이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신규 배정일 전까지 흐름을 살피면서 눌림을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유보율이 높아서 무증 기대감이 있는 조선선제입니다. 무상 기대감 재료가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이평선도 이격이 벌어지면서 방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당 가격이 높은 종목이라서 한량존에 추가할까 고민을 했지만 지난주 움직임을 보니까 변동성이 커서 눌림 공략을 잘하면 충분한 기대 수익이 나올 것 같아서 한량존으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요즘은 재료 매매를 할 만한 재료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주말 사이에 나온 원전 관련 재료입니다. 지난주에 원전 관련주들의 거래대금이 조금 들어온 거 기억하시죠?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추세를 이어가는지 지켜볼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 관련주입니다. 여름 전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 전력 관련주들이 갭 운봉을 만들거나 장중에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인 듯합니다. 그래서 관련주 중에서 개인적인 관점으로 흐름이 좋아 보이는 대한전선, 광명전기, 일진전기를 관심 종목으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요즘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시면 또 새로운 뭔가가 나왔네요. 진짜 지겹네요. 이놈의 코로나 이 정도면 앞으로 감기처럼 같이 공생하는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에 갈만한 섹터가 없으면 지난주에 강세를 보인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코로나 관련주인 휴마시스와 랩지노믹스를 관심 종목에 넣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시젠도 거래대금이 들어왔지만 한 주당 가격이 높은 종목이라서 개인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겠지만 한량존에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이외에도 이전에 코로나로 엮였던 마스크, 음압병실, 원격진료 같은 종목들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이제는 전쟁으로 인한 악재보다는 언제 종전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 관련주 중에서 주봉상으로 아직까지 추세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캠시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입니다. 삼성전기와 테슬라의 5조 원대 계약입니다. 삼성전기가 협의 중 단계라고 발표를 했네요. 금요일날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계속해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약 확정 공시가 나오는 순간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인 삼진 L&D와 자율주행 관련주인 퓨론티어, 넥스트칩, QSI를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6월 2주차에 큰 시세를 주고 한 달 정도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시세를 주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기사도 나와주었네요. 금요일날 상한가 마감한 세림 BNG를 주봉으로 보시면 6월 2주차에 만든 고점과 3주 동안 만들어 놓은 조정 구간을 전부 돌파시킨 양봉으로 주봉을 만들었습니다. 긴 박스권 상단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계획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주차에 플라스틱 관련 재료가 있었을 때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상승한 기억이 있는데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세림, 한창 이런 종목들이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큰 상승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관련주들을 전부 모니터링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인플레 관련주들 중에서 주봉 21선 지지를 받고 흐름이 좋아 보이는 대주산업, 고려산업, 템표로 관심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13일 금통위 발표와 관련해서 금리 인상 수혜 관련주인 SCI 평가 정보와 고려 신용 정보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단발성 이벤트인 초복 관련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16일이 초복이죠. 매년 초복이 가까워지면 닭고기 관련주들이 하루쯤은 강한 시세를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과연 시세를 주는지 한번 지켜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돌려보다가 개별 종목들 중에 개인적으로 흐름이 좋아 보인 종목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한량종 관심 종목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네요. 근데 잘 보면 덩어리 섹터들로 정리를 해놔서 섹터 위주로 본다면 모니터링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장중에 섹터 전체가 빨갛게 강세인 곳에서 주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량존을 활용하는 팁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도 있고 날씨가 많이 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매매에 지장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안전매매하세요. 화이팅!